시간에 배워야 될 글자는요. 이 치열 글자부터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좀 글자가 좀 선명하게 쓰여지면 좋을 텐데 유리 칠판이라서 그런지 선명하게 쓰이지 않네요. 자, 두 개의 자소로 있는데 두 개의 글자가 이렇게 쓰이는 글자가 차라는 글자죠. 다 부술자인데 하나는 기자고 하나는 또라는 글자죠. 기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기. 옛날 사람들이 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그걸 빤빤한 선으로 표현하면서 오늘날의 글자로 정의가 됐고요. 이목구비라든지 또는 중이형 또는 이혈령, 비혈령 뭐 이런 데 쓰이는 글자죠. 그 다음에 또자는 오른손 모양에서 나온 글자죠. 사람의 오른손이요. 왼손을 쓰신 분들 계시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을 쓰는데 오른손이 많이 쓰이다 보니까요.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또 쓰이고 온다 보면서요. 오른손을 나타낸 글자였지만 또란 뜻으로 오늘 쓰고 있죠. 일신, 우일신, 나날이 새롭고 또 날도 새로워라 뭐 이런 말인데 또는 일배, 우일배, 한 잔 한 잔 또 한 잔 뭐 이런 말들이 문장 속에서 쓰이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글자 자체는 그래서 기호고 오른손 관련돼서 쓰여진 글자는 갈 수 있는데 물론 이 글자가 오늘날 또란 뜻을 지니고 있지만 오른손이니까요. 오른손으로 기를 잡는다는 글자가 아니고 잡아서 깬다는 뜻의 글자예요. 깬다, 취한다. 떼어내는 걸 갖다가 떼어서 내 것으로 취한다고 해서 이게 취할 취자가 됐어요.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문자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문자는 전쟁 문화와 관련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의 전쟁 문화. 전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지고지선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에서 지고지선은 이기는 건데 자,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싸운 사람들은 상을 받아야 될 거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쟁터에서 도망간 사람들은 또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논공 행상을 하는 거죠. 논공 행상을 하는데 공을 논해가지고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줄 때 증거가 있어야 돼. 내가 열심히 싸워서 적을 갖다가 많이 죽였음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죽인 사람의 몸의 일부를 갖다가 뗐어요. 일단은 죽인 사람이 적장이면은 적장에 수급을 취했어요. 적장 같은 경우는 수급을 취했어요. 머리를 뗐어요. 머리 숫자에다가 등급 글자를 썼는데 이 등급 글자가 계급 관련되는 글자 아니에요?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급을 떼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논공 행상을 해서 상을 주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냐면요. 그 상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와 관련돼 있어요. 이 글자. 이 글자 불글조자가 수로가 되면서 이 글자가 여러분들 뼈상을 할 자가 죽음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러죠? 죽을 사자라든지 죽을 몰자라든지 죽으는 자에서 다 뜻이 죽다는 뜻인데 이것도 죽자 이건 죽이는 거예요. 죽일 숫자. 이걸 다를 수라고 하는데 원래는 죽일 숫자야. 죽일 숫자. 본래 뜻이. 그러니까 오늘날 자주 쓰이는 뜻으로 사람들이 다를 수다를 쓰고 있지만은 붉을 주자가 수가 되면서 뼈양사를 제가 죽음 관련돼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지금 죽이는 거 전쟁터에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니까 상황이 달라져 있으니까 다르다는 뜻도 지니겠지만 원래 죽일 주자고 상대를 많이 죽여가지고 공을 많이 세워요. 공을 많이 세우면 그 사람이 타는 상이 수훈상이야. 수훈상. 공훈장. 수훈상. 상은 이거잖아요. 내냐. 수훈상이 적을 많이 죽여서 그 공으로 타는 상이야. 지금 원래. 근데 그 수훈상을 탈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적장 같은 걸 죽인 사람이야. 수국을 취한 사람.
근데 이제 적장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게 이 적장이 목을 벤다는 뜻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의 한자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목벨괴기란 글자 이게 목벨괴. 혹시 옥자가 음역화를 하면서 머리 숫자에 의해서 머리를 취하려면 목을 베야 될 거 아니에요. 목벨격자인데 근데 이 글자가 기를 벤다는 뜻도 있어요. 머리에 있는 기를 벤다고 해서 기벨괴. 기벨격자는 다시 호재로 하면서 기자를 써서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기벨괴. 적장 같은 경우는 목을 취하지만은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기를 베는데 사실은 우리 아까면서 형글 가운데 코베 글자 같은 글자가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코를 뱄어요. 기는 왜 코를 뱄냐면 기는 둘이잖아. 근데 코는 하나잖아요. 코 하나가 한 사람을 확실히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원래 코를 뱄는데 일본에 가면 옛날 일본 수도가 교토 아니에요. 교토에 가면은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가 있어요. 풍국신사라고. 죽은 사람들 신처럼 모시는 집이 있어요. 그 신사 앞에 한 100m 떨어지가 있으면은 무덤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게 원래는 코 무덤인데 그게 비총이에요. 비총. 비총이란 무덤인데 이게 풍신수길 신사에서 한 100m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게 풍신수길 입장에서는 전승탑이에요. 사실은 기념탑이에요. 기념탑. 근데 거기에 코가 많은 코가 묻혀져 있는데 그 코는 어떤 코냐? 풍신수길이 어떤 인물과 관련돼 어떤 사건과 관련돼 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임진왜란 관련돼 있잖아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병사들이라든지 민간인 코를 베가지고 병사들한테 일본 놈들 외놈들한테 외군들한테 소금에 절여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걸 묻어놓은 무덤이 얘기해요. 12만 6천 명의 병사와 관련이 됐어요. 12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는 우리 땅에 임진왜란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서해 유성윤 선생님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렇죠. 징비록이라는 책 또는 이수광이 쓴 이 지봉유설 이런 데 보면 임진한테 이런 놈들이 우리나라로 해가지고 이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 기록이 남아 있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아이들 뭐라고 할 때 애비 눈 감으면 코 베간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눈 감으면 코 베간다 이런 말들. 코를 베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일본 놈들이 임진왜란 때 이 코나 귀를 갖다가요. 코나 귀를 갖다가 떼갔는데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까지도 떼갔어. 나중에 숫자를 채우려고. 없는 사람들. 살아있는 민간인들 우리나라 민간 사람들까지 그 코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임진왜란 끝나고 난 뒤에 7년 전쟁 후에 임진왜란은 정유재란까지 합치고 7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7년 전쟁이 나오는데 그런데 있죠. 그런 일들이 임진왜란이 1592년잖아요. 그런데 한 30년 전에 월남전 했죠. 원래 30년 더 된다? 지금 한 30년 더 됐구나. 50년 정도 됐구나. 그런데 월남전 때 우리나라 군인들도 그런 짓을 했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 미군들도 했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자료 찾아보면은 기목걸이 사진 이런 거 있어요. 사람 기를 갖다가 베트공들 올림군들 기 같은 걸 떼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여자들 젖꼭지를 잘라가지고 와서 말려갖고.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우리 선생님이 할 때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보다 저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딸이요. 뭐 여자분들 어떻게 좀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그것과 관련돼서 나온 글자도 있어요. 이딸 연자가 바로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뭘 잇따라 켰어요? 이게 음역할자예요. 길을 갖다 쭉 깃대기를 갖다가 쭉 연결시킨 거야 지금 이게. 요 길을 떼가지고 그 길을 갖다가 쭉 이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가 이 기자가 잇달련자 잇달 이 기자에서 잇단다는 뜻인데 길을 여러 개를 갖다가 떼어서 잇따라 놓은 거야. 이런 문화를 통해서 뭐 임진왜란 때 일본들이 했던 뭐 그런 잔혹한 짓 같은 것도 배우고 뭐 또 거기 반에서 또 다른 의기를 갖다가 갖게 하기도 하고 뭐 한자를 갖다가 이렇게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업을 해줘야만이 한자를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뜯을 수 있는데 그냥 써놓고 무조건 쓰고 왜 취한다는 뜻인지도 설명 않고 무조건 이용하라고 하니 그게 문제라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자, 치알치자는 옛날 전쟁터에서 적을 길을 갖다가 떼어서 손으로 치하는 상황을 펴는 글자가 치알치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알게 해주는 글자들이 주기를 숫자 이런 글자들, 또는 뭐 어휘로서는 뭐 비총 이런 글자들. 이게 나중에 비총이 코를 뗐다는 것이 또 더 끔찍한데 기보다는 얼굴 중앙에 있는 콜 떼는 것이 좀 안 좋게 얘기했던지 기자로 바꿔서 오늘날은 이총이라고 불러요. 이총. 자, 그런데 이렇게 쓰여진 글자가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음의 역할의 글자까지도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글자가 음의 역할의 글자로서 기억을 해줄 글자 가운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자를 취해서 장가를 가는 거예요. 이게 깃대를 떼고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취해서 자기 각시로 삼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제 비다 일본을 들어서가 아니고 장가들. 그래서 남자가 좋은 장가 가면 재치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달아날 주자가 이렇게 달라붙었으면 달아날 주 달릴 주자예요. 달려나가서 뭔가를 갖다가 하고 싶은 걸 한다 이거죠. 그게 취미요. 그게 취미일 때 쓰죠. 나아갈 주자. 달아날 주자가 달아날 주 달릴 주가 합쳐져가지고 달려서 나아간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달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취미가 될 수 있는 거죠. 취미일 때 쓰는 취향을 때 쓰는 주자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음을 표현하는 글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그 글자를 근데 이렇게 가지고 모일 주자가 돼요. 모일 주자. 요 형태는 세 사람을 갖다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의견을 취합한다 뭐 할 때 쓰이는 취락구조 뭐 할 때 쓰이는 글자. 모일 주자. 자 그런데 여기서는 취할 치자가 그대로 오면 취 그렇게 되는데 아까 하면서 적장 같은 경우는 수급을 취한다고 했잖아요. 수급. 적장 같은 경우는 수급을 취한다고 했는데 수급을 취하면은 결국 적장은 뭘 더 쓰고 있냐면 투구도 쓰고 있어요. 투구를 쓴 적장에 수급을 취하면 공이 가장 커. 그래서 이루어진 글자가 바로 요 글자인데 요 글자가 적장의 목을 취해서 나온 상황과 관련된 뜻이에요. 이 취가 이번에는 의미 약간 바뀌어서 채로 바뀌어요. 근데 위에 요 글자를 쓰려고 잡으니까 호재로 면서 요걸 길게 요걸 캡을 길게 빼서요. 글자 안정된 형태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오늘 난 이렇게 길게 빼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 글자가 바로 쓰게모라는 글자예요. 쓰게모. 그래서 이 쓰게가 결국 적장이 투구를 쓴 투구와 관련돼서 투구. 쓰게가 뭐냐면
머리에다 쓰는 모든 물건들을 총칭하는 말이 옛날 손우리말. 오늘날로 말하면 모자예요. 모자는 한자어고 그 한자를 손우리말로 그 같은 의미로 바꾸면 쓰게. 그게 모자를 이 글자가 그게 모자하고도 관련되는 글자예요. 모자하고 관련되는 글자인데 모자를 나타내는 글자는 요 글자에 쓰게 모자예요. 이 쓰게 모자에다가 얼굴을 다 펴놓을 수 없으니까 뭐가 얼굴 대표인 게 뭐라고 있어요? 눈이라고 했죠. 눈. 코는 중심이 있다고 했지. 눈이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그 머리 숫자에도 이 눈 목자가 달려붙은 것처럼 이게 원래 모자 모자예요. 그런데 모자를 쓴다고 해서 쓰다는 뜻이 나오고 다시 거기서 무릎 쓰다는 뜻까지 쓰이면서 오늘날 무릎 쓸 모에서 모음은 됐으니까 모자를 나타내는 글자는 다시 어떻게 돼요? 옷감 관련된 수건 글자를 붙여서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자 모자. 근데 문제는 가장체자를 이렇게 써야 될 가장체자를 했죠. 한자를 가르치신 분들이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데 가로갈자 여기 그리고 사체도 그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저도 이렇게 썼어요. 물론 가로갈자를 쓴다니까요. 쓰게 모자를 안 쓰고 쓰게 모자는 뭐예요? 가운데 들어간 두 선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있죠. 이건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죠? 이거 가로갈자 형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요. 제가 앞 시간에 한자 가르치지 마라. 원고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한자를 가르치려면 가르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한자를 가르친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 뜻이 왜 쓰게가 됐는지를 가장이 됐다는 걸 제대로 설명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지금. 이렇게 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쓴 사람들은 무조건 쓰고 외우라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써서 가르치는 거야. 이 글자가 왜 가장이 된지, 왜 채자가 되는지를 설명을 하면 이렇게 쓰지 않으면은 그걸 설명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 근데 쓰게 모자가 쓰여지는 글자들이 한두 간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요 글자가 사실은 쓰게 모자가 쓰여진 글자가인데 갓관자가 있어요. 갓관자. 옛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려면은 옛날 뭐 양반들과 관련되겠지만은 의관을 정지한다고 하잖아요. 의관을 정지한다. 옷을 입고 관을 쓰는 거죠. 갓을. 그 갓관자를 보면 덧불명자 오고 그 다음에 으뜸원자 오고 그 다음에 마디초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덧불명자 덮어 쓰는 것이 그게 모자겠죠. 이 으뜸원자는 사람 머리가 강조된 형태에서 나왔어. 머리가 강조된 머리를 두 손으로 펴고 사람을 이렇게 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마디초자는 원래는 사람 손에서 나중에 점이 달라붙어서 쓰인 것 뿐이에요. 오른손에서 나온 글자예요. 오른손으로 사람의 머리에다가 덮어 씌우는 것이 갓이라고 해서 갓관자 아니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갓관자에 덮을명자오고 머리를 두 손으로 나타내는 형태, 머리를 두 손으로 나타내는 형태, 그것이 바로 쓰게 모자예요. 그게 쓰게 모자. 이게 이 두 손은 머리를 갖다 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은 덮을명자, 덮어 쓰는 것을 말하는 거이고. 그러면서 머리에 쓰는 모든 걸 총칭하는 우리 손 우리말에 쓰게를 탄 쓰게 모자. 그 쓰게 모자가 눈목자를 붙이고 눈목자가 무릎 쓰다는 뜻으로 쓰니까 다시 수원 모자를 붙인 글자가 오늘 모자 모자인데 그 모자 모자의 원래 글자인 거지. 가장 제자는 뭐냐면 쓰게인데 그 쓰게는 장수들이 쓴 쓰게는 투구니까 투구를 취하는 것이 공이 가장 크다고 해서 이 가장이라는 뜻을 쓰이면서 십자가 채까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구를 쓴다는 글자도 이렇게 투구를 나타내는 글자가 쓰게 모자인데 음의 글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투구를 타는 글자가 투구 줄자가 있어. 투구 줄자가 있는데 그 줄자가 이게 말미암을 줄자가 집면자고 달라붙으면 집줄자가 되잖아요. 유가
우가 되고 우가 수가 되고 주까지 있는데 그런데 집면자가 될 때 집주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유가 주가 되면서 투구주자에 의해서 뜻이 쓰게 못자에 의해서 뜻이 투구주자가 되잖아요. 자, 근데 이게 오늘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늘날 글자를 보기 쉽게 쓰려고 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문자로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투구주자, 이게 투구주자. 이게 쓰게 못자를 갖다 약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아랫부분에서 이 밥통이자 뭐 이런 글자들처럼 아래서 있는 형태 이런 글자하고 모양새를 맞추려고 했는지 변형을 시켰어요. 등배자 이런 글자들하고 맞추려고 했는지. 그런데 한자에는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요. 말미암을 글자가 여기서 주인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는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걸 지금 크게 써놨으니까 구분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두 선이 닿냐 안 닿냐 차이인데 이게 육다로인데 육다로는 몸과 관련돼 있잖아요. 몸. 육다로는 고기 육자고 고기 육자는 고기란 뜻에 몸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죠? 내 몸을 이어가던 자식 가운데 맞아들 자예요. 맞아들 자. 이 맞아들 자는 육다를 붙이고 투구절 자는 약간 변형돼서 이렇게 쓰게 못자를 변형시켜서 이렇게 해서 이게 쓰게 못자를 붙이는데 이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다행히 쓰임 많지 않으니까 쓰임 많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거 구분을 못 친다고 해도 쓰임 많지 않으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쓰임 많은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은 이렇게 엉터리로 써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반드시 가장 첫째는 가로할자 형태로 쓰면 안 되고 쓰게 못자로 써야 된다. 이게 무슨 자라고요? 이게 무슨 자라고요? 아니 다 하지 않으면 수 계속 안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자요? 쓰게모. 예, 쓰게모자. 쓰게모자라는 글자 자체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쓰게모의 원래자라고 말씀하신 거죠? 모자모예요. 모자모예. 모자모예.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아니 아까 이게 원자라고 이렇게 화살표 쫙 그으셔서. 그러니까 요렇게 네. 이렇게 썼다 이거 이렇게. 더 분명히 해서 얼굴 대표하는 눈목자를 붙여서 이게 모자를 떼는 글자인데 그냥 쓰개가 곧 모자예요. 모자. 쓰개란 말을 한자어로 바꾼 거예요. 모자인데 이게 모자인데 무릎산 들었으니까 모자를 나타내는 글자는 수공 같은 한부터 붙였다고. 근데 내리양 오늘날 문자로 쓰니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써야 될 글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글자는 이런 데 붙어가지고 뜻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밖에 없나요, 그러면? 등굴만 쪄. 등굴만. 아이고 그게 자꾸 흘려고 치면은 아니 그래도 가만히 있는지 아니, 물어봐. 흘려고 치 나중에 다 해요 이런 것들은. 아니 언제 할 줄 알아요? 예전에 다 했어 사실 또. 기억이 안 난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많이 하면은 또 그걸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 딱 적당한 정도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막 오는 것 다 있는 걸 다 드러내가지고 들쳐가지고 막 이건 얘기 저건 얘기면 논점을 잃어가지고 안 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딱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더 나가면 더 복잡해지고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될 거 없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은 막 복잡하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은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조금씩 더 해드리고 그래요. 그 옛날에 했을 때보다 뒤에 나오면 또 조금씩 더 첨가해서 설명하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지금도 쓰기 문자가 본래 글자하고 상관없는데 자세히 해주시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받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갈 길이 멀었어요 지금. 집당자도 지금 한참 설명해야 돼. 자 집당자 설명할게. 집당자도 신경 써서 들어야 될 글자예요. 집당자를 신경 써서 드려야 되는데 집당자하고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등교. 등교 온다고 그러죠? 그다음 학교에서 돌아오는 걸 학교 온다고 그러죠?
자 이걸 물어볼 때 형 선생님 최고 빨리 얘기했는데 이거 옛날에 얘기한 것 같은데 등교를 한자를 쓰면 오를뚱자를 쓴다고 했잖아요. 왜 오를뚱자를 쓴다고 했어요? 학교가 높은 곳에 있어서. 그렇죠. 학교가 높은 곳인데 왜 높은 곳이 있어요? 왜 높은 곳이 있어요? 이게 서당할 때 쓰이는 당자잖아요. 서당할 때 쓰는 글자인데 옛날 서당 노릇을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향교. 오늘날의 초등학교가 옛날에 향교가 높은 곳에 지어져 있거든. 이 당자가 흑토자를 붙이고 있는데 흑토자가 흙이 쌓인 높은 곳을 뜻하는 말이야. 이 당자를 쓰면 우리가 한자에서요, 이 당자가 들어가는 말들 보면은 어떤 말에 쓰이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높은 곳에 있는 집과 관련돼 있어. 언덕 위에 예배당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예술의 전당,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경로당,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사람이 죽으면 간단한 하늘 위에 천당 할 때 쓰는 당자야. 높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분당은 별로 안 높은데. 뭐라고요? 또 토를 달라고 지금 해서 지금 지팡이 들었지 지금. 분당은 저 당자는 아니고. 예? 분당할 때는 저 당자. 아 분당. 분당 얘기 오고 계셨구나. 분당이 전당이. 그 분당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다음에 천당이야? 그래 분당이 그래. 하여튼간요. 근데 얘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고요. 자, 요 글자 분석을 해보면은 요 글자하고 요 글자 두 개 합쳐져 있는데 요 글자는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절반 반자를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쓰죠. 네. 그런 것처럼 핵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이 글자도 이렇게 보이는 핵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쓰는데 요 글자가 흔히 오일의상이라고 그러죠. 향. 오일의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오일의상의 옛날 글자가 바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표현됐어요. 오일의상자 옛날 글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걸 보니까 여기에 이것이 뭐인 것 같아요. 여기요. 요거 집이죠. 집이잖아요. 집. 네. 그러죠. 네. 자, 그런데 집에 요까지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가 뭐냐면요. 바로 요 글자예요. 그냥 뭐 거기 글자들의 정형을 그대로 시켜서 이렇게 하겠지만 사람들이 첫 번째 얘기 이거이고 두 번째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쓰는데 팔을 치고 네가 첫 번째 핵이 두 번째 핵으로 움직여 간 거야. 이렇게. 두 번째 핵이 시작이 여기서잖아. 첫 번째 핵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가는 것보다 막바로 이렇게 가서 쓰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온필 과정에 의해서 편안함을 추구다 보니까 이렇게 삐친 핵으로 바뀐 거예요 지금. 온필 과정에 붓을 옛날 사람들이 글 쓸 때 붓을 쓸 때 두 번째 핵의 첫 번째 핵으로 이 첫 번째 핵의 끝을 갖다가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결국은 향을향자 이렇게 쓰는데 이걸 오늘날 향을향이라고 한단 말이야. 네. 본래 뜻은 이게 뭐이냐? 이 집이고요. 집이고 이걸 뭘 나타냈겠어요? 안면 옛날 사람이 집을 짓고 사는데요. 사람이 들고 나는 문은 앞면에다 두고요. 뒷면에는 창을 이렇게 두고 있죠. 이게 북쪽을 향해서 나는 창인데 이 창을 나타낸 글자인데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주로 어떤 방향을 해서 집을 져요? 햇빛이 잘 때는 남쪽을 향하니까 이쪽 남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들고 나는 문은 그 반대쪽에 있는 창은 어떻게 돼요? 북쪽을 향해 있겠죠? 이게 북창향자예요. 이게 원래 북창향자. 본래 뜻이 북창향이라는 글자예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향할향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게 창문이 있는 집을 갖다가 표현하는 글자인데 그 창문인데 창문이 주로 사람이 집을 짓고 살 때 남향을 짓고 다니면 창은 북쪽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북쪽을 향한 창과 관련된 북창형자야. 근데 북쪽을 향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향하다는 뜻으로 쓰이다 보니까 오늘 향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북창양 행할량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북창양자 행할량자가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다고 했죠? 이렇게 표현됐는데 거기에 지금 오일의상자에 고물자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요것만 더 추가됐잖아요, 여기요. 그죠? 요 행만 더 추가됐죠? 이게 뭐 일부 문자자들은 연기가 나가는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거 경강부의 실명이고 지붕이잖아요. 지붕 위에 뭔가가 획을 더했어 지금. 옛날 사람들이 사는 집이 어떻게 돼요? 기와집안이 초가집인데 살다 보면 초가집은 많이 살잖아요.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지붕을 갖다가 보수. 그렇죠. 더 지붕을 이용해 두요. 그래 그렇죠. 이형을 더 얻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더 무거워지게 생겨서 다 긁어내고 다시 새롭게 넣고 그 더하는 상황이 이게 지금 지붕을 더하는 상황. 그래서 이게 더하다 이 뜻이에요. 더하다 뜻. 이게 원래는 더하다 이 뜻이요. 더하다 뜻. 뭔가 의기를 더해서 받드는 그게 숭상한 게 그래서 더하다 이 뜻에서 숭상하다 뜻도 나와. 그래서 이걸 숭상할 상이라고 하잖아. 그러잖아요. 더하는 거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하다 높이다 그런 뜻이 있어. 더하다 높이다. 지붕을 더해 이게 문자학자들이 지금 이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제 주장인데 어쨌든 간에 더하다 높이다 이 뜻이 분명히 있어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게 숭상하다 뜻도 있고 더하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 원래 형태하고 달라져 있어요. 왜요? 그래서 오일이라는 뜻도 나와. 상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서 더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황이 달라져 있다고 해서 오일이라는 뜻도 거기서 나온다고요. 근데 오일이라는 뜻은 오늘날 쓰이다 보니까 오늘날 오일의상 오리상 오고 있는데 숭상할 상, 더할 상, 높일 상자 이게 원래. 오히려상은 더 뒤쪽이네요. 그렇죠. 더 후대에 사람들이 오일이라는 뜻을 갖다가 이 글자에다 덧붙여가지고 써먹는 데 이제 오일이라는 뜻을 많이 써먹다 보니까 오일의상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결국 요 글자는 오리상 오고 있는데 이게 향할량자, 북창양자가 상이라는 음도 있어요. 네. 상이라는 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음이 바로 이 글자의 음과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저 시골에 하면 형을 갖다가 성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힘을 갖다가 밥심으로 산다. 힘으로 그러잖아요. 팔심, 밥심 일 때 이게 국유음과 일종이야 사실은 이것도. 그게 시읒자가 시읒자로 바뀐 거죠. 이것도 시읒자가 시읒자로 바뀌는데 단모마되어서 아가 되면서 이음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요 글자가 상이라는 놈들인데 이게 우리는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성 같은 것을 쓸 때 상이에요. 상. 옛날 중림칠연에 옛날 중국에 중림칠연들이 있었어요. 중림칠연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름을 쓴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빼어날 숫자 아니에요? 상수.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갖다가 상수라고 읽어야 돼. 그런데 중림칠연 관련된 자료들 인터넷 같은 사람이 향수라고 써있는 책들이 부지수로 많아. 향할 양자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참 한심스러워. 중림칠연의 7사람이 이름을 늘 걸을 때 보면 향수로 쓰이는 사람들이 곳이 많다니까. 상수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상이라는 놈도인데 그 상이야 이게 상. 그러니까 향할 양자하고 오일의 상자, 더할 상자는 서로 관련이 그렇게 해서도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이 돼서 이제 의미 역할하는 글자들을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알아두고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쓰기보다 요렇게 요 형태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요 형태보다 요 형태가 많구나.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쓰이는 것인데 그런 형태에서 아까 하면서 상줄 상자가 있어요. 수은상의 상자. 상은상인데 제물로 상품 상줄 상자.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우등상 받으면은 사전 같은 거 이렇게 상품을 줬잖아. 거기에 재물이
사전인 거야. 그게 사전 그런 사전 보면은 오늘날 공무원 사람들이 그 사진 들여다본 사람들이 많은데 꼭 보면 안 돼요. 이게 싸구려 막 장사꾼들이 그거 막 돌아다니면서 싸게 그냥 학교에다가 주면은 그거 상품으로 이렇게 선생님 학교에서 주고 그랬는데 틀린 행들이 많아. 그건 자연스럽게 딱 거기 간직해두고 상으로 받았다는 표시로 간직해두고 더 좋은 걸 사서 이제 봐야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여지는 글자예요. 이번엔 상줄 상자가 그대로 보면서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남들한테 재물을 같은 걸 빌려서 갚아야 될 사람 관련돼서 그래서 갚을 상자예요. 갚을 상자. 그렇죠. 보상 또는 배상 뭐 헐지 쓰는 글자. 이 보상하고 배상을 제가 사실은 정확히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한때 뭐 실수한 적이 있는데 이 손해보상, 손해배상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보상과 배상이 차이점이 있어. 손익보상, 손해보상, 손해보상, 손실배상. 손실, 손실. 손해보상. 아 지금 제가 헷갈리 지금 몸치고 있잖아요. 요걸 또 오래간만에 생각지 않고 있다 갑자기 얘기하니까 손실보상, 손해배상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손실과 손해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보상 배상이라는 말을 써놓고 있는데 이게 보상은 뭐냐면 적법한 행위를 했어.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라에서 길 만든다고 해가지고 행정권을 발동해가지고 땅을 갖다가 나라 길을 만든데 어쩔 수 없이 행정권 발동해가지고 땅을 취한 거야 나라에서. 그리고 거기에 손실이 생긴 걸 갚아주는 걸 손실보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남한테 내가 남 차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남한테 해로움을 끼쳐가지고 그걸 물어주는 것은 손해배상이야. 그래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을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돼. 근데 이때 손실보상을 갖다가 손해보상은 사람들이 많다니까 손실이 아니고. 그래서 보상할 때는 손실이고 배상할 때는 손해고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지금도 제가 멈칫했지만은 옛날에도 이걸 구분 못 해가지고 대학교 옛날에 특강 다니고 그럴 때 이걸 수업을 했더니 수업 듣는 학생한테 하나가 수업 끝나고 나니까 아까 교수님이 아까 하면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보상 배상 이거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고 조용히 얘기해주고 가더라니까 학생이 하나가 자기가 법대생인데 요걸 배웠다 이거에 교수한테 배웠는데 수업 시간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잘못 얘기해 온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한 것이 옳은 것 같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가더라고 조용히. 그래서 아이고 학생 고맙네 미처 몰랐네 하고 그랬다니까요. 기억나. 이 글자만 보고 기억나요. 근데 그거 기억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좀 헤맸어 또. 적법이냐 불법이냐 네, 적법이냐 불법이냐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용어로 자체가 이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제. 자, 그런데 요 글자가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 글자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 글자. 자, 이 글자도 모인의 상자가 음역하면서 수건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수건이 옷감과 관련이 있어요. 옷감으로 만든 물건 가운데 치마예요, 치마. 그래서 이게 원래 치마상자예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옷을 좀 벗을 수도 있고 뭐 옷 벗고 남자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치마를 입었어요. 네. 남자들 치마인데 뭐 남자들이 옛날 복식 같은 거로 치면 치마 입고 근데 걷어붙이고 그러면 우통을 벗고 올 수 있잖아요. 치마는 안 벗어. 치마는 항상 착용한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뜻이 나와요. 네. 항상상이 되니까 서로 구분해야 써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야. 그래서 치마상자는 다시 오드자를 붙여서 오늘날 새롭게 이렇게 치마상자를 쓰고 있어요. 오드자를 붙여서
치마 상자를 새롭게 만들어 쓰고 수원 한자가 달라붙은 글자는 항상 상자인데 이게 지금 분명히 이게 원래 뜻이 치마였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맛볼 상자예요. 와신 담을 때 맛지자 뜻지자 이게 원래 비수비자가 숟가락 비자예요. 숟가락으로 그릇에 음식을 떠먹는 걸 갖다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이게 숟가락으로. 그래서 맛을 본다고 해서 맛볼 상자 이게 맛볼 상자. 와신 상담을 뜻. 이거 이글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뭐 잘 쓰진 않지만 같은 글자죠. 자, 그런데 상자가 음역할을 하는 이제 장이 될 수도 있고 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장으로 쓰인 글자가 있어요. 장. 손바닥 장자. 안중근 의사가 손바닥 도장을 많이 찍었죠. 장인, 장가, 뭐 할 때 쓴 글자, 장악하다, 뭐 할 때 쓴 글자. 분장. 예? 분장. 업무 분장. 분장? 예. 업무를 나눠서 만든 것을. 분장하다? 담당하다 이 뜻이요. 나또 얼굴이 분장한다고. 그 시기 저는 그거 생각하고 있어. 선인장. 예. 선인장. 깜짝 놀랐지. 역시. 이 손바닥 선인장이 신선의 손바닥처럼 보인다고 해서 선인장이 나왔죠. 선인장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 분장이 분장인데 분장은 잘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많이 쓰죠. 회사 생활할 때 그래. 알았습니다. 그거 이렇게 손수자를 붙여야겠죠. 그 다음에 장자가 아니라 국영 반작이면서 당으로 쓰이는 글자가 있는데 지금 이 글자가 당이죠. 이게요. 이 글자가 당인데 딱 땅과 땅이 딱 적당히 들어맞는 상황에서 이 받점자가 농토와 농토가 딱 들어맞는 상황에서 들어맞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마땅하다는 뜻이 나와서 오늘날 마땅할 탕이라고 더 많이 얘기죠. 마땅할 탕. 또는 무리당자예요. 무리당자. 원래 좋지 않은 불안당을 뜻인 글자. 검은색이 부정적인 그런 색깔 아니에요? 그래서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안당 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할 때 쓰는 공산당 할 때 쓰는 당자죠. 무리당자. 그 다음에 팥배나무 당자 같은 경우도 있네요. 팥배나무 당자. 해당화 할 때 쓰는 자. 나무 관련되어 있는데 해당화 할 때 쓰는 당자예요. 해당화. 해당화라는 곳에 대해서 또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봐서요. 그 다음에 어금니자를 붙여가지고 버틸 탱자. 어금니가 뭐 사람이 어금니 없으면 음식을 갖다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건강하게 몸을 유지하면서 버티고 살기가 쉽지 않겠죠. 버틸 탱이에요. 이 편은 당이 아니고 탱이에요. 탱. 버틸 탱이고 그 다음에 손이 한 번 더 거기다 달라붙으면 지탱할 탱자가 돼요. 지탱할 탱자. 지탱할 탱자인데 이 지탱할 탱자를 손바닥 장자로 바꿔서 쓰기도 해요. 이렇게 버틸 탱자를 이렇게가. 그 다음에 창으로 쓰인 글자. 다그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다가 다그쳐서 높인다고 해서 높일 창이란 글자인데 다그쳐서 높인다. 높일 창이란 글자인데 이 글자는 안 쓰이지만 헛간 청자가 써요. 헛간 청자. 이 글자 다시 음역할을
기지창이라든지 뭐예요, 뭐 변기창 뭐 이런 일들. 네. 요 글자도 이렇게 벌레 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사마귀당자, 당랑거철 이럴 때 쓰는 네. 사마귀당자. 사마귀당자인데, 자, 요 글자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 흙이 높이 쌓인 집 관련됐다고 했죠. 흙이 높이 쌓인 집인데, 그게 높은 곳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이 크게 지은 집이에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흙이 높이 쌓인 곳에 크게 지은 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예술의 전당 뭐 할 때 쓰는 예비당,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비를 해야 되니까 천당 뭐 할 때 쓰는 당자. 근데 높은 곳에 크게 지으니까 뭐예요? 보기 좋게 의젓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의젓하다 그런 뜻이 있고, 남산에 가면은 남산에 팔각정 지금 딱 위에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높은 곳에다 집을 지은 거야 지금. 근데 그건 이제 남산에 팔각정 정자니까 정자정자로 붙였지만은 이건 이제 여러 사람이 모인 집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정정당당하다 할 때 쓰는 당자의 위무당당하다, 위풍당당하다 뭐 이런 말들이에요. 기세당당하다 뭐 할 때 쓰는 당당이 다 이 집당자를 써요. 왜 집당자를 우리가 흔히 집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정당당을 갖다가 정정당당을 뭐를 마땅할 당자를 쓰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저 집당자를 갖다 써요. 이 옛날 사람들이 이게 집을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짓는데 그 집이 일반적으로 이 사당 같은 집 같은 게 제사를 지는 집 같은 게 많아요. 이게 산난수북이라고 해가지고 산의 남쪽에다가요. 이 산의 남쪽과 물의 북쪽이 양택이 돼요. 풍수에서. 풍수가 뭐예요? 풍수가 원래는 장풍독수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람을 숨기고 숨길 장자.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풍수예요. 살기 좋은 곳을 택구해서 풍수를 잡는데 바람을 숨기려면 뒤에 산이 있어야 돼. 북풍을 맞는 산. 바람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장풍을 하려면 뒤에 북풍을 맞는 산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물을 쉽게 얻으려면 앞에 물이 흘러야 돼. 그것이 산난수북이지. 이게 뭐예요? 풍수에서 이게 양택이 되는 거예요. 양택이 되는데 서울 같은 경우 옛날에 한양이라고 한 게 한양의 양자잖아요. 뒤에 북악산이 있고 그 뒤에 북한산이 있고, 북한산에서 북악산 이렇게 북악산 앞에 한강. 그래서 양택이잖아요 지금 한양이. 그 이제 청양이라든지 밀양 이런 데 보면 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흐르는 곳이야. 지명 가운데. 근데 그런데 이제 이런 데 양택에서 살았는데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는데 집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런데 그 집터에서 최고 뒤편이 뭐예요? 산 쪽이잖아요. 네. 최고 뒤편에다 사당을 두는 거예요. 사당. 그 사당의 당자가 바로 그래서 일자잖아요 지금. 그 사당이 우리 조선은 유교를 통치인형으로 샀으니까 유교를 통치면서 지방마다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그게 향교잖아요. 네. 그래서 지방 향교에 가서 보면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 공자를 대성하는 사람이 있지, 대성전이라고 하는데 대성전이 항상 뒤에가 있단 말이에요. 향교 가서 보면은, 향교 가서 보면 항상 뒤쪽에 있는데 나주 향교에 가면 앞쪽에 있어. 이게 전학 후묘라고 해가지고 앞쪽에는 배치를 갖다가 배우는 공간, 명륜당을 들어짓고 뒤에다가는 뭐예요? 전학 후묘에서 사당을 짓게 되는데, 원래 향교의 배치가 전반적으로 전학 후묘라고 해서 앞에는 배우는 곳이고 뒤에는 사당을 짓는데, 그래서 모든 향교가 전국의 향교가 213개가 그렇게 되는데 뒤에가 다 공자 사당이 있거든. 근데 나주 향교만 앞에 있다니까. 이유가 뭐냐? 이거 향교를 이렇게 짓는데 지형이 앞쪽이 높았어. 이게 높은 쪽에 갈 사당이 앞쪽이 높으니까 앞쪽에다 사당을 질 수밖에 없는 게, 높은 쪽에다 사당을 지니까. 저 성주향교 있어요. 성주향교는 가운데 있어. 가운데가 치고 높으니까.
사당이. 그게 사당이 되게 높은 곳에 있다면 흙이 쌓인 높은 곳에. 청와대 할 때, 초대자도 청와대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흙토자가 붙었잖아요. 높은 대도 높은 곳에 지어진 게 이게 흙이 높은 곳에 있는 걸 말한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집당자에 대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어지는 이렇게 하니까 8일편이에요. 제2장이에요. 제2장에 신춘 한자를 다 살펴봤고 그래서 문장이 다 문장 속에 있는 한자를 갖다가 다 배웠는데요.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풀이하는 걸 읽어보면은 내가 다음 주에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분들은 다음 주에 5분 안에 할 수 있는데 밖에 기다려요. 사람 왔어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저 교수님 우리가 남해어머니를 헌당이라고 할 때 헌당. 쓰는데 뒤쪽 여자들도 안주에 제일 뒤쪽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다 헌당 이제 뒤쪽이니까 아무리 후원 쪽이 높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만 이제 원래 그저 제가 집이 있으니까 집이란 뜻이 있으니까 이거 긁고 이제 그 지구에 이제 원초를 마시면 이거 원초는 이제 헌당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원칙 때문에 혼다이잖아. 은암초라고 그래. 원추리를 은암초. 자식을 마땅한 이 카리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풀이라고 해서